네, 다음으로 이제 전기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데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볼까요? 예, 뭐 어떤 그림을 봐도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 가지고 보자고요. 이 노란색과 파란색 선은 이게 항상 직각으로 만나요. 직각으로 교차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에요. 이렇게 수직. 여기도 수직. 여기 수직 아닌 것처럼 그렸지만 다 수직이에요.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등고선에서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길이 중력이 작용하는 길이거나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등고선 방향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높이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등고선 방향대로 움직이면 높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높이를 가장 크게 가장 많이 변하게 하려면 등고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높이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런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노란색 선이 바로 실제 물체가 흐르는 전하가 흐르는 그런 길이라고 했었죠. 이 길이 어떻게 돼요? 등전이선의 수직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죠. 등고선의 수직으로 가야 그 방향으로 가야 높이가 팍팍 가장 크게 이렇게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 자체가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고 전류의 길이 되면서 이 방향이 바로 전기장의 선이 되는 겁니다. 이 선을 노란색 선을 전기장 선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여기 접하는 방향이죠. 접선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 아래 지점이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이렇게 접하는 이런 방향이 돼야겠죠. 그래서 전기장 선이라고 하는 건 각각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쭉 이어서 그려놓은 연장해서 그려놓은 이 가상의 선이 되겠죠. 전기장 선과 여기 이제 등전이 선이죠. 파란색 등전이 선은 항상 수직으로 교차한다.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뭐 등전이 선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매 법칙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오매 법칙. 오매 법칙은 물론 이제 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옴의 법칙, 옴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옴스로. 이 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그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별로 이렇게 썩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옴의 법칙을 설명하면 어떤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이렇게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이 물질의 단면이 좀 너무 작게 보시네요. 이렇게 단면이 있다고 하죠. 원형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단면적이 이제 A가 되고 이 물체의 길이는 L이라고 하자고요. L. 이렇게. 그런데 모든 물체는 다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전기 저항. 그 저항을 우리가 R로 표현하고, 이 저항은 이 물질의 길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길이가 길어지면 그만큼 물질을 지나가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죠. 길이가 길어지면 경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 넓이가 크면 많은 양의 전하가 그 넓은 곳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즉 전기가 더 잘 흐르게 되고, 이때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이 물질의 전기적인 특징, 그걸 우리 이제 비저항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 이렇게 곱해서 저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A분의 L이라고 하는 요 항은 모양이에요, 모양. 기하학적인 모양이고, 여기 로는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이에요, 성질. 그래서 물질의 특징이 되는 거죠. 오른쪽은 모양이고 왼쪽은 물질.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전기 저항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에서는 여기 이제 실제 전압을 이렇게 걸어요. 전압을 이렇게 걸어서 전압을 건다는 얘기는 왼쪽 지점과 오른쪽 지점에 높이 차를 주는 거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높이가 아니라 높이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높이를 다르게 할 거냐? 그게 이 전압, 이 전 배터리의 전압이 되는 겁니다. 전압. 그걸 우리는 전위차를 전압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전위차. 그래서 전위차라고 하는 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의 전위차입니다. 즉 V 플러스 지점의 높이와 마이너스 지점의 높이의 차가 전위차가 되는 거죠. 요거를 델타 V의 차이기 때문에 델타 V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매번 델타라는 문자를 쓰기가 싫어서 그냥 V라고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기하시는 분들은 전압, 전압, 마치 압력을 가해서 흐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전압을 줬으니까 전하가 여기를 잘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잘 지나가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흐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전하의 흐름을 우리는 말 그대로 이제 한자어를 써서 전류라고 얘기해요. 전류. 그리고 뭔가 이제 흘러가는 이런 모양인데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모양의 기호를 써서 그냥 I라고 쓰기도 합니다. I라고 쓰기도 하는 게 아니라 I라고 쓰죠. 전류의 기호를 I를 써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온 물리량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럼 그 물체에 저항이 있는 거죠. 그 저항을 가진 물체에 전위차 또는 전위차를 만들어 주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런데 저항이 크면 잘 못 흐르고 저항이 작으면 잘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저항을 주는 요소는 바로 뭐예요? 두 가지라고 했죠.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가가 그 전기 저항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적인 이 관계를 보면 이 I와 V와 이 R 사이의 관계를 전기에서는 이렇게 V는 IR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V는 IR이라고 쓰는 요 식은 매우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메 법칙 그러면 오메 법칙은 V는 IR이 아닙니다. V는 IR이 아니고 V는 IR이라고 하는 식은 그냥 전압과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메 법칙이 뭐야?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V는 IR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완전 무관하진 않지만 틀린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오메 법칙이 뭐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이 일단 R이라고 하는 저항을 가진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전위차를 증가시켜주면 왼쪽 지점과 오른쪽 지점의 높이 차가 계속 점점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V를 증가시켜주면 더 잘 흐르겠네요. I가 증가할 거예요. 근데 V를 증가시켜도 더 이상 I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한 가지는 아니지만. 또 V를 증가시켜 주는데 처음에 증가시킬 때하고 나중에 증가시킬 때하고 전류 I가 증가하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V는 IR이라는 식에서만 간단히만 보자면 이 식 자체는 사실은 저항을 구하는 식이에요. 이 식은 뭐냐면, 자, 물체에 전압을 걸었는데 전류가 이만큼 흘렀어. 그럼 그 물체의 저항은 얼마야? 라고 할 때 이 식을 써서 저항을 구한다고요. 그런 식을 써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어떤 물체가 있어요. 저항체가 있는데 여기 1V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전류가 0.5A가 흘렀어. 그럼 저항은 0.5분의 1이 돼서 2가 되고, 단위로는 우리가 이제 옴을 씁니다. 볼트 나누기 암페어가 그대로 이제 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물체에 100V를 걸었어요. 100V. 100V 너무 과도하네요. 과도한 전압 말고 2V를 걸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2V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전압이 2배가 된 건데 전류도 2배가 됐어요. 1A가 흘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도 저항은 2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1V를 가나 2V를 가나 이 물체의 저항은 변하지 않았어. 그죠? 2옴이라는 동일한 저항을 가졌다고요. 근데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해서 한 10V를 가했어요. 10V를 가했는데 흐르는 전류를 보니까
0.5가 아니라 5A가 아니라 예를 들어 4.9만 흘렀어요. 4.9. 뭐 4.9암페어만 흐른 거예요. 10배가 채 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얘는 2옴이 돼야 안 돼요. 2옴이 넘죠. 예를 들어서 2.05, 뭐 정확한 값은 모르겠지만 2.05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저항이 바뀐 거지. 저항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V 정도까지는 전압과 전류가 비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일정한 2옴이 되지만 한 10V 정도 가니까 전압이 증가한 비율만큼 전류가 증가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이 커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류가 잘 흐르지 못했으니까 저항이 변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 옴의 법칙은 뭐냐면 이 저항이 변화되기 전에 전류와 전압 사이의 비례가 정비례가 되는 경우를 옴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옴의 법칙이라는 말의 요점은 뭐냐면 전압과 전류가 서로 비례하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 이게 위에서 쓰면 잘 안 써져. 아래에다 쓰겠습니다.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는 겁니다. 거꾸로 써도 마찬가지겠죠.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해. 이러면 옴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비례가 아니면 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항으로 쓰는 이 물질들은 옴의 법칙이 어느 정도 성립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소자나 전자소자, 물론 전기소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트랜지스터나, 트랜지스터, 뭐 다이오드, 뭐 엄청 많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중요한 물체들은 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물론 저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인 전기 저항체는 아주 과도한 범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비례해요. 적정 수준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실험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잠시만요. 실험은 우리가 이제 전원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여기에 저항을 연결합니다. 저항을 이렇게 표시해요. 하나만 연결했을 때 전류를 재보고, 다음에는 두 개를 연결해요. 하나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두 개를 연결합니다. 그럼 저항이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흐르는 양은 다르겠죠. 그래서 요거를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연달아서 연결하는 걸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하기도 하지만 다음엔 저항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처음에 하나만 이렇게 연결했다가 그 다음에 한 개 더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R하고 R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데 이걸 이제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렬 연결은 말 그대로 그냥 일자예요. 일자. 그렇죠? 일자. 병렬 연결은 갈림길이 생겨요. 여기 이제 이런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분기점 또는 갈림길 또는 뭐 마디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직렬 연결에서는 첫 번째 저항을 지나는 전류가 I라면 두 번째 저항도 똑같은 전류가 지나가야죠. 흐르는 양이 같을 테니까, 한 길이니까요. 근데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저항이 똑같다면 전체 전류가 이렇게 I라고 합시다. I가 이렇게 들어와서 위쪽으로 절반이 흐르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절반이 흐릅니다. 길이 나눠지는 거니까. 그랬다가 다시 만나서 I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흐름이, 전선에서 또는 저항체에서의 흐름이 있게 돼요. 자, 이런 연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죠. 한 개, 그리고 여기 또 한 개, 여기 또 한 개, 이런 식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R하고 똑같은 걸로도 연결할 수 있고 다른 저항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연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를 흐르는 전류 I는 자 반반, 그죠? 예를 들어서 2분의 I, 아래쪽에도 또 2분의 I 이런 식으로 반으로 나눠주겠죠. 물론 한쪽의 저항이 크면 그쪽을 지나는 전류는 작아지고 다른 쪽이 이제 커지는 이런 영향이 변화도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실험을 해서 저항의 연결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이제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서 뭐 전류가 얼마 흘렀나, 그리고 뭐 전압이 얼마 있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실험해서 좀 구해 보시기 바라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오음의 법칙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저항을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 전원에서 보는 저항이 증가됩니다. 증가. 그러면 전류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병렬 연결을 하게 되잖아요. 병렬 연결하게 되면 본래는 하나만 있었을 때는 여기를 지나가는데 얘가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길이 많아졌으니까 많은 전하가 여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항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흐르는 전체 전류는 증가하겠죠. 이렇게 지금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이지만 실험 결과에서도 이런 것들이 수치에 맞게, 공식에 맞게끔, 즉 이론에 맞게끔 여러분들도 실험 결과로 이런 저항을 측정해 보고 전류를 측정해서, 그러면 또 뭘 사용해야 돼요? 측정기를 사용해야겠죠.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별도로 추가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되도록이면 짧게 해서 측정 기기의 사용법을 보도록 해야죠. 자, 대표적인 측정 기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계 그리고 전류계. 물론 이제 저항을 측정할 수도 있는 저항계도 있고 검류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검류계는 이제 전류계의 한 가지 종류예요. 미소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아주 작은 전류만 측정하는 걸 검류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갈바노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측정 기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측정 기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단자도 이렇게 있겠고 여기 바늘이 눈금이 이렇게 있고 여기 G라고 써져 있으면 그게 바로 갈바노미터의 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검유계가 되는 거고, 측정기기에 대개는 이제 단위가 써져 있어요. 이 화면에 보면 이렇게 눈금이 있고 여기 바늘이 떡하니 있고, 또 여기 바늘은 되게 이제 그 전류계나 전압계는 바늘이 기본적으로 0을 가리키고 있겠죠. 이렇게 이제 화면에서 봤을 때, 그 디스플레이 되는 곳을 봤을 때, 이때 이제 V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럼 그 전압계고, 이게 A라고 써져 있으면 돼 있고 여기 A라고 써져 있으면 이거 전류계가 되는 겁니다. 그 볼트미터, 암페어미터 이렇게 얘기해요. 전압계는 볼트를 재는 장치이기 때문에 볼트미터, 전류계는 암페어미터, 검류계는 그냥 갈바노미터 이렇게 G가 써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측정 기기를 알아보는 경우 우리 대개는 다 직류를 씁니다. 직류 전압계 또는 직류 전류계. 그래서 DC, 이게 DC 암페어, DC 볼트를 측정하게 되는 거고, 문제는 이것들의 이제 사용법이에요. 사용법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전원이 하나, 배터리가 하나 연결된 뭐 스위치도 있다고 합시다. 스위치가 있고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항이 여기 R1이라는 저항이 있고 저항값을 R2라고 합시다. 그리고 뭐 갈림길이 있을 수도 있겠지. 더 복잡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복잡한 이렇게 한 개 저항, 그리고 여기 갈림길이 있어서 두 개 저항, 여기도 갈림길이 세 개 저항 다시 만나서 이렇게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하자고요. 이런 회로.
저항 값은 얘는 R1, 이 저항은 R2, 이 저항은 R3라고 합시다. 그리고 전원의 전압을 V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러면 가장 우리가 먼저 이제 사용해야 될 게 전압계입니다.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하냐? 내가 전압을 재고 싶다는 얘기는 높이차를 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전압을 측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전위차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전기적인 위치차니까 높이의 차를 측정하려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런 책상이 뭐 지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높이 차는 어떻게 측정해요? 자를 가지고 측정해야 돼. 자를 해서 1m야 2m야 이렇게 이제 측정하는 매우 간단한 높이 측정 장치가 전기에서는 바로 전위차 계가 되는 거예요. 높이를 측정하는 자가 전기에서는 전위차 계. 줄여서 전압계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높이를 측정하려면 두 지점을 잡아야겠죠.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전기가 흐를 때는 전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흘러요. 여기도 이 저항을 보면 여기가 높이가 높은 곳이고 이쪽이 낮은 곳이죠. 높고 낮은 곳. 그래야지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렇게 흘러오겠죠. 즉, 그 높이는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이 배터리가 만들었습니다. 왼쪽이 높은 곳, 오른쪽이 낮은 곳으로 높이차를 설정을 해준 거라고요. 그러면 이 저항에서 이 저항의 양단의 전위차라고 합니다. 저항 양단. 예를 들어서 여기 A점하고 B점. A점하고 B점 사이의 전위차를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자를 대기만 하면 되겠죠. 그 자가 바로 전압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전압계가 있다고 하자고요. 이런 전압계 이렇게 그냥 네모로 그리겠습니다. 전압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단자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빨간색의 플러스 단자고 하나는 검은색의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되게 색깔을 아예 다른 걸 쓰는 게 좋겠네요. 색깔을 하얀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래. 자, 여기에 이렇게 전압계가 있습니다. 전압계가 있는데 단자가 계측기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플러스라고 되게는 이제 써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너무 크게 그려져 있네요. 세로가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되어 있고 검은색이 마이너스 단자예요. 검은색은 안 보이는데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화면이 검으니까 안 보여서 이렇게 이제 흰색 이렇게 단자를 만들어 놓고 요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전선을 연결할 때 전선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빨간색, 노란색,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전선을 연결할 때는 플러스 높은 곳에 높은 선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A점이 더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A점에 전압계에 선을 연결해 주는 거지. 전선으로 갖다 직접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 낮은 곳은 낮은 곳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러면 이 화면에 전압계의 바늘, 아날로그라면 이제 바늘이 움직일 테고 디지털이라면 몇 볼트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트의 값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볼트는 A 지점과 B 지점의 높이 차예요. 즉 저항의 왼쪽과 오른쪽, 앞단, 뒷단, 그렇죠? 두 저항의 양단의 전위차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R2 양단의 전위차를 측정하고 싶어? 그러면 이 두 점을 잡고 두 점을 잡아서 또 연결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결을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병렬. 왜냐하면 이때는 이 저항 R1하고 이 전위차계, 전압계를 병렬 연결한 거죠. 이 갈림길이 왼쪽에 갈림길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렬 연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압계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원장치에 대해서도 전압을 잴 수 있어요. 이 전원장치 즉 여기가 A점, D점,
A점과 D점 사이에 전위체를 재고 싶어요. 그럼 이 전압계 가져다 놓고 이쪽이 높은 거죠. 높은 그 플러스에다가 갖다 대고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 역시 병렬 연결이죠. A점, D점에서 갈림길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압계의 전압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전압계는 장치에 병렬 연결한다. 이게 요점이죠. 전압계는 장치에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양단의 그 장치에 병렬로 연결한다. 병렬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전류계입니다. 자,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R2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R2에 흐르는 전류. 그러면 이 R2에 흐르는 전류가 지나는 길을 먼저 끊어야 돼요. 길을. 끊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선을 여기 없애는 거야. 이렇게. 아니, 저항은 끊으면 안 되지. 잘못했네요. 예. 다시. 원래 이렇게 저항이 있었죠. 여기 R1 저항이 있었고, 이렇게 와서 여기 R2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선을 이렇게 끊어주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끊어요. 그럼 R2의 선이 없어졌으니까 R2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R2에 흐르는 전류를 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갖다 끼우냐면 바로 전류계를 가져다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전류계를 이렇게 하나 가져옵시다. 여기 전류계가 있어요. 전류계도 한쪽은 마이너스 검은색으로, 또 다른 한쪽은 플러스는 역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색깔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플러스가 있고 반대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또 잘못되어 있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선이 어디 갔지? 마이너스 한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는 가져다가 플러스 쪽에 연결하는 거예요. 플러스 쪽이 플러스 극성이 연결된 쪽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렇게 연결해 줘야겠죠. 녹색 선으로. 플러스는 이쪽이 플러스에서 나온 선이잖아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는 이제 반대쪽 선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대로 여기에 전류가 I1, I2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합시다. I2가 흘러서 전류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이 전류계 화면에 몇 암페어인지 여기 이제 값이 바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전류계는 길을, 그 전류가 흐르는 길을 그 전류계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장치에 직렬 연결하는 거죠. 연달아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전류와 전압을 잘 측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R1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고 싶다. 그럼 R1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예요? 이 전체 전류가 R1에 흐르는 거잖아요. R1에 흐르는 전류는 곧 전원을 흐르는 전류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끊어서, 어느 위치든지 끊어서 거기에 전류기를 갖다 끼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R1에 흐르는 전류를 재려고 여기를 이렇게 끊어요. 아예. 그죠? 큰 선을 끊습니다. 선을 제거해도 되고 정말로 말 그대로 끊어버려도 됩니다. 끊었다가 전류계를 가져와야죠. 그죠? 전류계를 가져다가 이렇게 전류계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전류계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여기 연결해 줘야 되고, 전류계의 플러스는 플러스 쪽에 갖다 이렇게, 이쪽이 플러스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길이 이렇게 전류계를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다 칠 수 있다고요. 이 두 가지 잘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압계와 전류계를 어떻게 연결할지 실제 실험 시간에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좀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좋진 않았는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